네,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특검 이제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 형성 과정도 다 수사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수사 왜 필요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검은 현판식 있었습니다. 자, 고성호 기자. 자, 이제 특검 현판식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강남 쪽에 자리를 잡고 대치동이군요. 현판식 시작하고 속도를 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검이요. 윤석열 수사팀장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보이는데 새누리당의 정두원 전 의원을 만났다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채널A 취재팀이 정두원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네. 잠시 뒤 종합뉴스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할 겁니다. 네. 일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정두원 의원은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평상시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좌천됐다가 다시 네. 돌아오면서 이 친분을 인연으로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결국에는 최태민 일가, 네. 그리고 최순실 네. 그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당시 2007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정두원 의원은 2007년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그리고 네. 경선 당시죠. 박근혜 네. 후보 상대편의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총괄했던 총괄팀장입니다. 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박근혜 최태민 일가에 대한 거를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최태민 일가로 뭉칫돈이 흘러들어갔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도 벌써 10년 전에 했는데 뭐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팀장이 만나서 과연 최태민 씨의 초기의 그 재산 형성 과정 관련해서 얘기를 듣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뭔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만났던 당시를 정 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최태민의 의브라드 조순재 씨를 통해서 이제 뭉칫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조순재 씨는 이 뭉칫돈이 채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채권이요? 예. 그러니까 1979년 11.6 사태 이후에 네. 이 최태민 일가에서 이 뭉칫돈을 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갔다라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뭉칫돈이 이제 11.6 이후에 1979년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러면 최태민 일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청와대 안에 있던 채권을 뭐 당시 무기명 채권 많았을 때니까 이거를 최태민 씨가 들고 나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순재 씨, 그러니까 최태민 의브라드 조순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라면 최태민 씨의 양아들이잖아요. 양아들이 기억하는 기억에 따르면 1979년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던 후에 채권 형태로 무언가가 최태민 씨에게 넘겨졌다. 그 얘기를 기억한다는데 근거는 없다. 그럼 이거 그냥 설일 뿐이지 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를 특검팀이 들은들 그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한번 재차 물어봤는데요. 네. 정 전 의원은 이 특검팀한테 별도의 기록이나 별도의 네. 서류 같은 거는 전달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건 그러면 이제 특검팀에서 이걸 보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결국 이제 예전에 박영수 특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사건의 풀이에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다. 네. 최태민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는 걸로 엮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공소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청와대 딱 모여서 자, 우리 이거 이렇게 합시다. 1, 2, 3, 4, 뭐 K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속된 말로 이렇게 해서 부정부패를 합시다. 명시적으로 공모한 건 없단 말이죠. 네. 공모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요. 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묵시적인 공모를 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하게 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묵시적인 공모를 통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관계들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가졌는지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네. 그러면 당연히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최태민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과의 어떤 그 엮여있는 관계들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네. 하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재산 형성 과정까지 두는 이유는 뭐냐면 네. 물론 과거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
이 두 사람 사이의 재산 관계를 볼 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돈 문제까지 같이 얽혀 있다면, 예를 들면 계좌를 같이 쓴다든지, 박근혜 대통령 돈도 최순실 씨 돈이고 최순실의 돈도 박근혜 대통령 돈이고 두 사람이 같이 모든 재산을 혼화해서 같이 쓰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최순실 씨한테 준 돈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일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지금 부분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이라 그래서 그 대기업들의 돈이 최순실 씨가 관장하는 재산으로 갔지만 대통령은 이론도 내가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지갑을 좀 섞어 쓰다시피 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건 대통령도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그 재단 문제는 아닙니다. K재단과 미주재단에 대한 것은 네. 어차피 재단이라는 별개의 법인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뇌물자가 성립이 아니고 제3자 뇌물이 되는 건데, 문제는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직접 줬다는 그 돈입니다. 네. 그 돈이 최순실한테 준 돈이, 최순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최순실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랑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재산을 같이 공유해서 최순실 씨한테 삼성에 독일에 줬다는 돈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쓴 거라고,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네. 그럼 그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 이렇게 최태민 씨의 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 3천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특검이 최태민 씨부터 한번 뿌리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이렇게 재산 환수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그 재산을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이 혹시라도 드러난다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단초, 왜 저렇게 두 사람이 얽혔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공소시효가 워낙 지나버렸기 때문에 처벌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네. 발견이 된다면 그를 근거로 해서 세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추징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근거를 잡아냄으로 인해서 네.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과 그 이후 당장 처벌하기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제 오늘 현판식 마쳤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내긴 낼 겁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그 뿌리를 깊게 파고 들어갈 것인지, 그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윤경민 문화과학부장,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